안녕하세요. 비식별 기술을 소개해드릴 최재영입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비식별 기술 중에 프라이버시 모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라이버시 모델에는 어떠한 종류들이 있고 그 특징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각각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 익명성은 특정인임을 추론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일정 확률 수준 이상으로 비식별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동일한 값을 가진 레코드를 K개 이상으로 하여 이 경우 특정 개인을 식별할 확률을 K분의 1로 줄이는 것을 일컬으며 이때 동일한 값을 가진 레코드들을 동질 집합이라고 부릅니다. L 다양성은 특정인 추론이 안 된다 하더라도 민감한 정보의 다양성을 높여 추론 가능성을 낮추는 기법인데요. 즉, K개의 레코드를 동질 집합으로 묶어 놓는다고는 하나 해당 집합이 모두 동일한 특성과 속성을 갖는다면 K분의 1 확률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에 각 레코드는 최소 L개 이상의 다양성을 가지도록 하여 동질성 또는 배경 지식 등에 의한 추론을 방지하는 기법입니다. T 근접성은 L 다양성뿐만 아니라 민감한 정보의 분포를 낮추어 추론 가능성을 더욱 낮추는 기법으로서 전체 데이터 집합의 정보 분포와 특정 점포의 분포 타입을 T 이하로 하여 추론을 방지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K, L, T 값은 전문가 등이 검토하여 마련하게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K와 L 값은 상수값으로서 식별 확률을 K분의 1로 줄이고 다양성을 L로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K와 L은 숫자 값이 높을수록 비식별 처리가 잘 된 것으로 판단하며 반대로 T 근접성은 분포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분포를 다루는 값은 0에서 1 사이의 소수점이고 K, L과 반대로 값이 작을수록 비식별 처리가 잘 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기타 관계형 마이크로 데이터를 위한 프라이버시 모델들로서 델타 프레젠스, M 프라이버시, M 인베리언스, 디퍼런셜 프라이버시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 K 익명성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 익명성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기본 모델로서 공개된 데이터에 대한 연결 공격의 취약점을 방어하기 위해 제안된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입니다. 서두에 간략 설명에서 언급하였지만 주어진 데이터 집합에서 같은 값이 적어도 K개 이상 존재하도록 하여 쉽게 개인을 식별하거나 다른 정보로 결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데이터 집합의 일부를 수정하여 모든 레코드가 자기 자신과 동일함으로써 특정 개인이 식별되지 않는 K-1개 이상의 레코드를 함께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제를 통하여 살펴보겠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표 1은 의료 데이터로서 환자의 의료 정보를 연구 목적으로 배포한 것입니다. 물론 성명과 같은 개인을 특정하는 식별자는 제거를 하였고요. 그러나 어느 날 이러한 공개 정보, 즉 여기서의 표 1 의료 데이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또 다른 공개 정보인 표 2의 선거인 명부를 접하게 되었을 때 본 예제에서는 설명의 용이함을 위하여 각 레코드가 대응되게 정렬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두 개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론을 통해 개인의 민감 정보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의 공개 의료 데이터만 보았을 때는 14853 지역에 사는 47세 남성 중에 전립선염에 걸린 사람이 있구나 라고 통계적으로 분석 활용할 수 있겠지만 선거인 명부와 지역, 코드, 즉 우편번호, 연령, 성별의 조합을 통하여 송현준이라는 사람이 14853의 지역에 사는 47세 남성으로서 전립선염이 있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 결합을 통하여 개인은 식별될 수 있으며 이러한 개인이 추론에 의하여 노출되지 않도록 한 개인이 K-1명의 다른 사람, 즉 레코드와 구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K 익명성 방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화면은 K-익명성 모델을 적용하여 비식별한 예입니다. 레코드를 동질 집합으로
4개씩 묶어서 지역 코드는 일반화 및 범주화 개념을 적용한 데이터 마스킹 처리를 하였고요. 연령대의 경우는 앞에 표 1에서의 앞부분 4개 데이터는 20대여서 30세 미만으로, 중간 4개 데이터는 40대와 50대가 혼합되어 있어서 40세 초과로, 아래 4개 데이터는 모두가 30대인데 범주화이자 데이터 마스킹 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성별은 데이터 마스킹 처리하여 남녀 구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K 값은 4로서 한 개인이 다른 3명과 구별되지 않도록 하여 설령 해당 동질 집합으로 추적이 되어 온다 하더라도 개인이 식별될 확률을 4분의 1로 낮춘 것입니다. 즉, 표 2에서의 송현준이라는 사람이 14853 지역에 47세로서 두 번째 그룹에 해당될 것이라는 추론은 가능하더라도 송현준이라는 사람의 민감 속성 병명인 위암, 전립선염, 고혈압 등의 다양한 질병으로 섞여 있어서 어느 특정한 속성값을 식별하거나 추정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K 익명성도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2가지를 소개하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동질성 공격입니다. 즉, K 익명성에 의하여 레코드들이 범주화되었다 하더라도 일부 정보들이 모두 같은 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집합에서 동일한 정보를 이용하여 공격 대상의 정보를 알아내는 공격입니다. 표 3에서 범주화의 기초가 되는 정보, 즉 지역 코드, 연령, 성별에 대해서는 여러 다양한 값들이 혼재해 있어서 연결 공격에 의한 식별이 없었지만 이 정보와 연결된 정보, 즉 질병은 K 익명성의 기초로 비식별 처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화면에 보이는 표와 같이 표 3의 일부를 발췌한 레코드 9에서 12의 질병 모두는 위암이므로 해당 동질 집합의 개인들은 그 질병 정보가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또 하나는 배경 지식에 의한 공격인데요. 주어진 데이터 이외의 공격자의 배경 지식을 통하여 공격 대상의 민감한 정보를 알아내는 공격입니다. 화면에서 표 2와 표 3의 해당 부위만을 발췌하였는데요. 표 2와 표 3의 공격자가 이지민의 질병을 알아내려고 하면 13068 지역 29세 여자라는 정보의 결합에 따라 이지민은 표 3의 1에서 4 레코드 중 하나이며 질병은 전립선염과 고혈압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여자는 전립선염에 걸릴 수 없다라는 배경 지식에 의해서 공격 대상 이지민의 질병은 고혈압으로 추론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K 익명성의 취약점의 원인을 다시 정리해보면 다양성의 부족, 즉 비식별 조치할 때 해당 속성은 비식별 처리가 안 되었지만 정보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았고요. 이러한 다양하지 않은 동일한 정보를 가진 레코드가 비식별되어 하나의 동질 집합으로 구성될 경우 동질성 공격에 무방비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강한 배경 지식에 의한 것인데요. 조금 전 예제의 병명처럼 여자는 전립선염에 걸리지 않는다 혹은 남자는 자궁암에 걸리지 않는다와 같은 공격자의 배경 지식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공격에 취약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L 다양성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보완해서 나온 모델이 L 다양성입니다. L 다양성은 K 익명성에 대한 2가지 공격, 즉 동질성 공격과 배경 지식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2006년에 제안된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입니다. 이것은 주어진 데이터 집합에 있어서 함께 비식별되는 레코드들은 동질 집합 내에 적어도 L개의 서로 다른 민감 정보를 가져야 한다는 규칙인데요. 비식별 조치 과정에서 L개 이상의 충분히 다양한 서로 다른 민감한 정보를 갖도록 동질 집합을 구성함으로써 동질성에 대한 취약점과 배경 지식으로 인한 공격에도 일정 수준의 방어 능력을 갖추도록 한 것입니다. 화면의 표 4는 L 다양성 모델 개념으로 다시 비식별된 의료 데이터입니다. L 다양성 조치, 즉 K 익명성에 의하여 구성된 각 동질 집합이
적어도 L개의 다양한 민감 정보를 가지도록 조치하였는데요. 기존의 표 3과 쉽게 구분하기 위하여 구분 항목의 인덱스를 보시면 표 3의 상단 4개의 레코드 중에 2번, 3번 레코드가 아래로 내려가 11번, 12번 레코드와 동질 집합을 이루었고요. 마찬가지로 9번, 10번 레코드가 상단으로 올라가 1번, 4번 레코드와 동질 집합을 이루었습니다. 이로써 지역 코드, 연령 등의 속성이 비식별 기법에 의하여 다시 처리되었고요. 이번 처리 과정에서 지역 코드는 오히려 한 수준 더 상세해졌습니다. 그리고 연령은 20대와 40대로 혼합하는 과정에서 40세 이하로 범주화하였습니다. 질병을 보시면 각 동질 집합의 질병의 종류가 3개씩, 즉 3다양성으로 조치되어 앞의 예제처럼 9번 레코드의 윤건으로 추적해 온다 하더라도 전립선염, 고혈압, 위암 등의 다양한 질병으로 인하여 어느 개인의 한 질병 속성을 짚어내기 어렵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3번 이지민의 경우도 지역코드 13068, 나이 29세 정보를 통하여 맨 아래 동질 집합으로 추론된다 하더라도 배경 지식인 전립선염을 차지하더라도 고혈압과 위암 등의 다양한 질병으로 특정 질병을 식별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L 다양성도 취약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쏠림 공격입니다. 즉 정보가 특정 값에 쏠려 있을 경우 L 다양성 모델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지 못하는데요. 예를 들어 임의의 동질 집합이 99개의 위암 양성 레코드와 1개의 위암 음성 레코드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할 때 공격자는 공격 대상이 99%의 확률로 위암 양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민감 정보인 급여에 대해서도 공격 대상이 포함되어 있는 동질 집합이 다른 집합에 비하여 다른 범위에 치우쳐 있을 때에는 다른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값을 가짐을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는 잠시 뒤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유사성 공격입니다. 비식별 조치된 레코드의 정보가 서로 비슷하다면 L 다양성 모델을 통해 비식별된다 할지라도 프라이버시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표 5는 뒤에 T 근접성에서 소개될 예시인데요. 해당 표의 레코드 1, 2, 3이 속한 동질 집합의 병명이 서로 다르지만 위궤양, 급성 위염, 만성 위염 등 그 의미가 서로 유사하다면 공격자는 공격 대상의 질병이 위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 예는 다음 모델을 설명하면서 함께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프라이버시 모델의 마지막으로서 T 근접성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 근접성은 L 다양성의 취약점인 쏠림 공격, 유사성 공격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7년에 제안된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입니다. 따라서 동질 집합에서 특정 정보의 분포와 전체 데이터 집합에서의 정보 분포가 T 이하의 차이를 보이도록 조치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데이터 분포의 차이는 EMD, 즉 Earth Movable Distance로 계산합니다. 결국 각 동질 집합에서 특정 정보의 분포가 전체 데이터 집합의 분포와 비교하여 너무 특이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민감한 정보의 의미까지 파악하는 프라이버시 모델이라 하겠습니다. 화면의 예제를 보시면 L 다양성 모델에 의하여 비식별되었지만 유사성 공격에 취약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표 5는 3 익명성과 3 다양성을 갖춰진 비식별 정보 같아 보이지만 앞서 설명한 쏠림 공격의 경우 레코드 1, 2, 3은 연령이 20대로서 급여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다른 두 개의 동질 집합, 즉 6천만 원에서 1억 1천만 원, 7천만 원에서 1억으로 분포하는 집합에 비하여 분포상으로 동떨어져 있어서 해당 집합의 구성 레코드는 다른 집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를 받는다는 것을 쉽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성 공격의 경우에도 레코드 1, 2, 3의 질병이 언뜻 보기에는 위궤양, 급성 위염, 만성 위염 등 다양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듯 보이나
모두가 위와 관련된 유사 질병으로서 해당 집합의 구성 레코드는 위와 관련된 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쉽게 추정 가능합니다. T근접성 모델에 의하여 비식별 조치된 데이터의 예가 화면의 표 6과 같습니다. 레코드 2와 레코드 8을 서로 바꾸어서 새롭게 동지 집합을 설정하면서 지역 코드도 다시 데이터 마스킹 되었고요. 좀 전에 표 5와 달리 같은 3 다양성을 갖는 질병이지만 위와 폐에 관련된 질병으로 그 다양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급여 부분에 있어서도 첫 번째 동지 집합의 급여 분포가 3천만 원에서 9천만 원, 두 번째 동지 집합의 급여 분포가 6천만 원에서 1억 1천만 원, 세 번째 동지 집합의 급여 분포가 4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서 분포가 서로 겹치고 유사하여 특정 집합의 쏠림 현상을 해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각 분포를 조절함으로써 T근접성 모델을 활용하여 더욱더 데이터를 비식별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비식별 기법의 프라이버시 모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